한동훈 포비아를 굉장히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준석이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은 한동훈하고 우리가 이제 도와주면은 된다. 아이고 이 단일화를 엮어가지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은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투표용지에 이름 꼭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들어와가지고 괜히 우리하고 당권 경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대선 뛰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힘 내 친한계에서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완주하기를 바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그 동의를 의견이 합니다. 나오기도 해요. 네, 부분적으로 예. 그걸 뭐 일반화 전체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제가 분명히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 공보단장이 얘기하는 거 친윤들이 당권 줄게 단일화를 하라고 전화가 숱하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친윤 중에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 한 사람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밝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밝히지 못하는 얘기는 내분을 유인을 하는 유인구를 던진 거 아닌가. 이준석 후보가 본인보다 정치 선배이고 당대표도 선출직으로 먼저 했는데 본인보다 훨씬 젊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면 세대교체의 대상은 한동훈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한동훈 전 대표보다 이준석 후보가 예. 훨씬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3년 동안의 정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쓴소리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더 세게 비판을 했고요. 예. 탄핵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더 세게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목소리를 냈지 막상 또 지지층에게 또 혼날 것 같으면 또 꼬리를 쏙 내미는 그런 예.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일 것이다. 앞으로의 보수 정치의 주도권을 두고 한동안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어제 반농담적으로 김용태 위원장이 저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자꾸 그럼 혼내준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저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비판한 발언인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 후보를 왜 공격했을까요? 좀 궁금증이 남는데 뭐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상대 후보니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강하게 비판하고 친윤 비판에 주력을 해왔거든요. 김동원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는 걸까요? 견제 일정 부분 견제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유세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한 게 미치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부산 광안리부터 시작해서 대구 서문시장 또 청주 육거리 시장을 거쳐서 원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참전을 하기 전에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을 어떤 특정한 시각으로 볼 필요도 없었는데 일단 선대위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유세에 참전을 하고 그리고 저의 이름 한동훈 대신에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라는 것이 대구를 거쳐서 청주 원주에 가서 계속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김문수 당선을 속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단일화하는 그 빅 이벤트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건설적인 현재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측근들도 그렇고 김문수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누굽니까? 이준석의 어떤 그 모순되는 그런 것들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지나고 아직까지 좀 전에 우리 말씀하시는 게 저보다도 더 우리 당내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그거는 일종의 소설에 불과하고요. 지금 대선이 지금 코앞인데 무슨 당권 운운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친윤이라는 게 당내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분화가 돼가지고 어떤 분은 이쪽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친윤들이 마치 무엇을 다시
획책을 하고 그런 그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팩트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뒤에 있을지 모르는 잠재 후보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거리두기는 어느 시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한동훈과 이준석과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서 국민의힘에서 앞서 저희가 발언들 나왔지만 40대 총리, 공동정부 좋은 얘기만 계속 했거든.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근데 한 전 대표는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쏟아냈다. 강성필 부대변인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은 X세대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보수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라고 슬로건을 내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본인보다 정치 선배이고 당대표도 선출직으로 먼저 했는데 본인보다 훨씬 젊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면 세대 교체의 대상은 한동훈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한동훈 전 대표보다 이준석 후보가 예. 훨씬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3년 동안의 정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쓴소리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더 세게 비판을 했고요. 예. 탄핵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더 세게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목소리를 냈지 막상 또 지지층에게 또 혼날 것 같으면 또 꼬리를 쏙 내미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일 것이다. 앞으로의 보수 정치의 주도권을 두고 한동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보다는 좀 하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방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친윤이 뭐 당내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언론에서 계속 친윤 하고 인용하는 것은 다 유령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뭐 당권에 관심이 없다? 아니 그러면 개혁신당의 이동훈 뭐 공보단장인가 이분이 왜 당권을 줄 테니까 뭐 단일화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한 겁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객관화된 건 아니지만 사실 정가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것까지 굳이 그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다. 또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니 정당의 대선을 왜 당권 준비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다만 그 절차와 방식만 정정당당하고 국민께 공감받으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얘기할 건데. 예. 아니 당권을 주고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당권은 당신 들어오면 단일화를 하면 우리가 뭉쳐가지고 당권 줄게. 당권이 그렇게 뽑는 겁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고받고 할 것이 없고요. 아니 어떨 때는 언론의 그 보도를 믿지 않는다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친윤에 대해서는 유독 다 언론들이 그렇게 쓰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친윤의 분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윤이 이전처럼 단일 대우로 만들어서 야 우리 대선 이후에 한번 당권을 다시 한번 갖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어떤 분들은 김문수,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이미 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악마화가 돼 있는 친윤의 실체는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유세에서도 뭐 여기서도 한동훈 대표도 친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친윤 비판하고요.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당을 넘기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이동훈 공보단장이요. 친한계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완주를 응원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저 국회 친구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겪어보니까 한동훈 안 돼. 이게 친윤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포비아를 굉장히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준석이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은 한동훈하고 우리가 이제 도와주면 된다. 아이고 이 단일화를 엮어가지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은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투표용지에 이름 꼭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들어와가지고 괜히 우리하고 당권 경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대선 뛰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동훈 단장은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의 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김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 이동훈 단장의 말처럼 국힘 내 친한계에서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완주하기를 바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그 동의를 의견이 합니다. 나오기도 해요. 네, 부분적으로 예. 그런 뭐 일반화 전체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제가 분명히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 공보단장이 얘기하는 거 친윤들이 당권 줄게 단일화를 하라고 전화가 숱하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친윤 중에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 한 사람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밝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밝히지 못하는 얘기는 내분을 유인을 하는 유인구를 던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의 내분을 유도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이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판을 흔들기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의 아직도 국민의힘 쪽에는 선뜻 마음을 못 여는 중도라든가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가기 위해서 유인구 이게 만약에 진짜 저게 팩트면은 이름을 밝히라고 하면은 밝히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내분명의 유인구를 던진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글쎄요 어제 얘기가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고 얘기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부를 겨냥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다. 나는 대한민국 호구로 남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호구라는 것은 호랑이 입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렇지만 너무 착해서 부려먹기 좋은 어리숙한 사람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요. 예. 그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뭐 그렇게 이 지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저렇게 분열을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의 전국을 생각해 보면 단일화가 돼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은 무언가를 줘야 될 테고 단일화가 안 되고 대선이 끝난다고 해도 김문수 후보는 차기 가능성은 낮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될 구도는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후보로서는 사실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 하자고 하고 뭐 40대 총리 얘기하면 속으로 웃죠. 아니 본인이 줄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데 본인한테 준다고 하니까 예. 속으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잘 아셔야 돼요. 방금 한 몇 분 전에 얘기하다가 친윤 없다고 했는데 바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국민의힘에서 전 대표까지 했던 한동훈 후보 그리고 빅2까지 올라갔던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도대체 친윤은 누군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분 일으키는 이준석인데 그런 사람하고 왜 이렇게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단일화하면 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선거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는 좀 가요. 왜 그러냐? 네. 한동훈 후보는 아마 머릿속으로 만약에 친윤이 한덕수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여가지고 단일화 후보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그 단일화를 제가 잘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동훈 본인을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한덕수를 끌고 오려고 했던 친윤의 어떤 모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졌다. 그 피해자로서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예. 그것도 지금 분한데 또 더구나 이제 이준석까지 당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본인을 예. 견제하겠다라고 본인들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친한계들이 이걸 공공연히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친한계가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무조건 부정하는 것보다는 예. 제대로 알고 또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또 이런 것이 답이다. 저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어쨌든 간에 한동훈 후보가 계속 세대 교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본인보다 더 젊잖아요. 지지층이 겹치는데 거기서 더 이준석 후보가 더 소구할 수 있다. 네, 그 네.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 해볼 예. 만한데 사실 본인하고 비슷한 컬러의 상대를 대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을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예. 뭐 말씀 중에 무슨 특정 계보가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잘 모르는 모양이다. 이거는 토론의 예의가 아닙니다. 예, 제가 똑같은 그 반대로 이 지금 부대변인 뭐 무슨 계가 아니죠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는 그 상대방의 당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 대한 것도 그거는 이 좀 품격을 지켜주시고요.
제가 친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친윤, 이른바 한동훈 그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날 때 자기를 물러나게 했던 그 친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친윤과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친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대선 과정을 거쳐가서 그 친윤이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아니 당내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그 요만큼 아는 얘기를 일반화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